안녕하십니까. 명리대의 적광입니다. 이 사주도 적천수점이 간지총론에 나와 있는 사주인데요. 이 사주도 여기 보면은 경호 신미월에 을묘일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임철초 선생은 경호월로 이렇게 이제 통변을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이렇게 만세력으로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니까, 신미월의 을묘일이더라. 그리고 병자는 이 조자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적천수의 그 자신은 전부 다 그 조자시다라고 이렇게 조자시로 이렇게 해석하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자시와 야자시는 이 강의가 끝나고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철수 선생의 정관을 보는 사주이므로 이때는 반드시 인성이 있어줘야 되겠죠. 인성이. 근데 자시기 때문에 이 자가 이렇게 화를 이렇게 극에서 이 관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사주로 보고요. 그래서 임 선생의 해석을 보면은 을목이 자하에 묘목을 두니 일주가 왕하다. 경금을 용신으로 하자니 화가 왕한데 토가 없는 데다가 앉은 자리가 화지이니 불가하고 병화를 용신으로 한다고 하여도 자수가 병화의 왕지인 오를 이렇게 충고하니 마땅치가 않다. 좌우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하나 운이 금수로 흘러 안도남이 없어 한 번의 실패로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고 을의 운에 이르러 수목이 함께 이르니 끝내는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미월로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이렇게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은, 미월의 을목이 병화가 이렇게 투한돼서 이제 상관격으로 이제 병격이 됐죠. 합살에서 재성만 이렇게 남겼으니까. 그러나 월령에서 간목이 급조에 이렇게 투출했죠. 그리고 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겁이 엄청 왕한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반드시 이 상관을 쓰거나 이 관으로 비급을 다스려 줘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유감스럽게도 이 병화,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이 병화를 이 신금, 이 칠살이 이제 이렇게 합을 해버리니까 이 왕한 비겁들의 기운이 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재성으로 제극인 비겁정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비겁이 이렇게 왕하죠. 그러므로 재성이 심하게 그걸 받는 사주이다. 열심히 내 재능을 발휘한다 하여도 내 재주는 내가 부리고 얻는 것은 비겁들이니 재성이 모이지 않는 사주로 본다. 특히 병화와 신금이 합하여 왕한 목기를 설하지 못하고 그까지도 못한 사주이다. 을의 대우는 해묘미 목국으로 비겁이 왕한데 재성이 심하게 그걸 받는다. 이에 거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 사주의 삶의 궤적을 보면은 신미월의 을묘일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봅니다. 육친의 인연으로는 전부 다 없죠. 왜냐면은 이 자평진전에서 육치를 보는 법에서는 두 가지 법으로 이제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금묘화실, 또 하나는 월령격과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본다고 그랬죠. 이 월령격국이 재성이거든요. 이게 여기는 격국이 재성인데 임목, 이 비겁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목국토를 해가지고 재성을 이렇게 재성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육친의 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거는 또 잠이 원진까지 짜고 있는 이런 사주의 격국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육친의 덕도 이렇게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적인 역량, 그러니까 빈천한 그 명이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대운을 보면요. 대운을 보면 임신대운 같은 경우에 이 상관을 극하고 임수가 이 상관을 극하고 신금칠살이 왕지에 임하죠. 왕지에 임하고 토생금 재생사이 되므로 가정이 몹시 피폐하거나 부친과 인연이 없으므로 가정이 이렇게 부유하다 하더라도 부친의 은덕, 배려가 없는 이런 이런 사주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임신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임수가 이 병신합을 깼어요. 깨고 이 상관을 이렇게 그걸하고 있고 이 편관이 이렇게 살아나죠. 치살이 살아나온과 동시에 토생금을 하니까 재생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임신대운이 마땅치가 않다. 계유대운도 마찬가지죠. 계수는 이제 계수가 상관 병화를 이렇게 극하고 유는 이렇게 유가 그 칠살의 녹에 이렇게 임하고 있죠. 유는. 그리고 토생금을 받고 있는 이 사주이기 때문에 재생살이 됐기 때문에 임신대운에서부터 계유대운까지는 이렇게 사주의 격국이 좀 폐가 되는 이런 어차피 폐가 된 사주인데 더 폐가 되는 이렇게 사주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의례대운 같은 경우 한번 봐봐요. 의례대운. 의례대운은 그 을목이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해가 해묘이 목국을 이루고 있거든요. 목국을 이루고 있고 병신합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왕한 비급들이 다 어디로 가냐? 재성으로 이렇게 향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세운에서 무토나 기토가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거기에 들었다고 하면은 이 비급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거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병자대운은 이게 이 정간으로 들어오는 병화는 일간은 살아요. 글자대로 병대운에는 뭔가를 이룰 수가 있으나 자대운에 또 들어서면 힘들어진 운세이죠 또. 그리고 이제 그 정축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식신이 칠살을 억제하고 비겁의 기운을 병화로 사람으로 수기가 유통이 되니 운은 좋은 운이나 병자 대운에 일을 시작했다면 이 대운에는 약간의 결실을 맺는 운세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이기 때문에 69세 그 무인 대운까지는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옛날에는 전부 다 거의 60대 되면은 다 전부 다 그 사망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69세 무인 대운 같은 경우에 격국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인대운이죠. 인묘진으로 오니까 그 일간의 그 비겁대운으로 온다는 뜻이거든요. 무토가 고개 들었어요, 이렇게. 무토가 고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병신 앞에서 이 왕한 그 목들이 전부 다 토로 이렇게 향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렇게 상관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잠시 한번 보면은 이게 재성이 심하게 왕성하지 않고 비겁이 강하여 대략 하나의 상관을 드러내서 비겁을 변화시킨다. 그 왕학사 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월에 이제 간목이 이렇게 투출했죠. 그래서 제격을 이루었는데 비견 이 신금이 이제 이렇게 금금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수 상관이 전부 다 그 비겁의 기운을 화해 가지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간목 재성이 투출하고 미가 목에 고이고 신금을 만나서 겁탈을 당하게 될 때 상관 임수로 비겁을 변화시켜 죄를 생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사주가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재가 왕하고 비겁이 없는데 상관이 투출하면 도리어 불리하게 되니 그 이유는 상관은 본래 흉신이기 때문에 재가 경미하고 비겁이 투출하면 어쩔 수 없이 상관을 쓴다는 것이거든요. 재가 경미하고 비겁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관이 있으면 관으로 비겁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는데 관이 없을 때 상관을 쓰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상관이란 것은 어차피 흉신이 되니까 이 상관을 왜 쓰냐는 얘기예요. 재가 왕성하고 상관이 투출했다면은 재가 왕성한데 굳이 상관생지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상관을 쓰게 되어 있는가. 상관을 잘못 쓰면은 상관 경관이 되니까 이렇게 그 재성이 이렇게 왕할 때는 상관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 앞에 사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겁이 왕하여 상관을 써서 비겁들을 화해야 하는데 그 칠살이 병화를 합하여 비겁들의 기운을 화하지 못함으로 사주의 격이 이렇게 제격이 완전히 폐가 된 사주로 빈천한 사주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명리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야자시, 조자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자시하고 조자시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준이랄지 이것을 한번 이번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임철조 선생의 자시를 이렇게 볼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조자시인가? 잠깐만요. 자시에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한 건지 한번 자시의 그 세분화 개념으로 해서 한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시라고 하는 것은 자시는 이제 밤 23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대를 말하는데 하루가 마감이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자시, 야자시로 이렇게 되는데 야자시 같은 경우에는 그날 하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를 그 야자시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날에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조자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내일이니까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그 내일의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명리학에서는 자시를 좀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좀 더 시계들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시는 상당히 구분하기가 애매했던 그런 시기였지 않나 이렇게 그 구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야자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밤 23시부터 자정 24시까지인데 이걸 다시 하면 23시 30분부터 12시 그러니까 24시 30분까지 0시 30분까지가 야자시다. 전날에 이제 소가는 자시죠. 전날에 소가는 자시고 즉 음력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는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을 그 야자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23시부터 자정 24시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23시 30분부터 그 24시 30분까지를 야자시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리 해석에서는 전일의 영향을 받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조자시가 아니고 이미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자시라고 하는 것은 자정이라고 하면 0시부터 얘기했는데 24시 30분부터 새벽 1시 이제 01시 다음날 30분은 조자시다. 그 다음날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제 새로운 그 날이 이렇게 시작되는 그 시간이 조자시다. 라고 이렇게 보고요. 새로운 날에 속하는 자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 조자시가. 명리 해석에서는 신일, 새로운 날의 기운을 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고요. 즉, 하루가 바뀌어 새로운 일간이 시작되는 시간이 이제 조자시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야자시와 조자시의 그 비교를 해보면은 야자시는 이 전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23시부터 24시까지 됐는데 이게 제가 요즘에 현대적으로 해서 AI에 의뢰해 가지고 야자시와 조자시를 이렇게 비교해 두라 해 가지고 이렇게 그 AI에 의뢰해 가지고 요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AI가 이 인터넷 나와 있는 모든 이 야자시와 조자시에 대한 이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시간 개념이 약간
좀 상이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3시 30분부터 24시 30분이 그 야자시다. 이렇게 보고요. 조자시는 그 다음 24시 24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이 그 다음 날이다. 이게 조자시다. 야자시, 조자시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해놓고요. 명리해석 시에 태어난 시간이 자시라면 반드시 이 야자시와 조자시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시 30분 이전에 이렇게 태어났으면은 그 날이거든요. 그런데 12시 30분 이후에 이렇게 태어났다 하면은 그 새로운 날, 새로운 내일이죠. 지금 그 보면 내일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이제 조자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계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알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시계가 없이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임철조 선생의 해석의 그 자시를 보는 그 해석은 조자시를 많이 응용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자시로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자시라고 했을 때는 하루가 마감이 되고, 마감이 되면서 또 하루에가 또 시작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이 이렇게 그 왕한 시기, 또 양기운이 이렇게 발현되는 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정, 그러니까 자가 이렇게 끝날 요자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딱 하나 이렇게 양부호가 하나 딱 이렇게 쳐져 있죠. 이게 이제 자시라고 해서 양기운이 하나 딱 나왔다. 하면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12시 30분이 되면은 양기운이 하나 시작되면서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그래서 조자시다. 이렇게 되는데 자시 전체를 볼 때는 23시부터 1시까지를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덜어는 23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이 자시로 이렇게 된다. 꼭 이것은 이제 그 책마다 23시로 또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또 23시 30분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오가 될 때 동경 뭐 135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오가 되면은 12시 30분에 딱 된다고 그래요. 이 정오에. 그러면 24시도 마찬가지죠. 24시도 땡땡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시가 아니라 24시 30분에 그 오늘하고 내일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런 그 시점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동경 135도 시에서 이렇게 딱 오면은 정오 12시 30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 야자시와 조자시는 좀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11시 30분부터 뭐 12시 30분 이전에 태어났다 하면은 이것은 자시인데 그날 자시예요. 이렇게 야자시라는 얘기거든요. 일진이